안녕하세요 형님들, 스마트오토입니다. 자, 오늘 미드지 브럿은 제노아 2.5바, 헤타페 2.5 언더 이렇게 해축구 적중하였고요. 그 다음 볼리너스는 아쉽게 저희 생각과 반대로 가였기 때문에 적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오늘 해축구 한 조합 적중하면서 3연승 달리게 되었고요. 내일 4연승을 위해 열심히 분석 준비해왔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국내 오후 경기죠. 오후 경기 WBC와 남자 농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두 경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합을 묶인 WBC의 경우의 수, 그 다음에 국내 농구는 이왕 볼 거면 역배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지만 같이 묶어 하기에는 조금 아쉽기 때문에 WBC와, 그래서 오늘 국내 경기 오후 경기죠. 오후 경기랑 그다음 해외축구 이렇게 같이 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해외축구 오늘 조합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국내 경기는 저희 멘트대로 안 그러면 생각하셔가지고 가시거나, 안 그러면 오늘 하루 정도는 쉬시든가, 안 그러면 애국 배팅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호주 대 대한민국 WBC죠. 호주는 일본에게 아쉽게 패배를 하고 왔죠. 과연 대한민국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호주는 선발 투수 웰스가 등판 예정입니다. 평균 구속이 140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포신 패스볼, 커브, 슬라이더, 그 다음에 체인지업을 주로 던지는 호주의 웰스이죠. 웰스는 포신 패스볼, 그 다음에 체인지업이 비슷한 위치에서 떨어지며 굉장히 비슷하게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수들이 계속 패스볼과 체인지업을 구분을 못하면서 체인지업을 주무기로 사용하고 있죠. 웰스가 굉장히 좋은 무브를 보여줍니다. 패스볼의 구위가, 체인지업의 구위가 거의 비슷하면서 살짝 떨어지기 때문에 최상위, 저는 이거는 MPB까지는 통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웰스. 그 다음 웰스는 저희 켈비오죠. 키움에 잠시 뛰었었던 선수입니다. 그때 키움이 재계약, 그러니까 잠시 뛰었는데 한 번 더 뛰지 않겠냐 라고 말했는데 개인 사정 때문에 뛰지 않았던 웰스죠. 근데 이번 시즌 이번에죠, LG가 아시아 쿼터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선발 투수 손주영과 같은 팀인데 오늘 상대 팀으로 붙게 되는 웰스이죠. 저는 웰스가 저희 나라 상대로 충분히 제구력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웰스가 또 자원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저희 나라에게 위협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반면 대한민국은 일본과 대만에게 연속으로 패배하며 경우의 수까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왔는데요. 과연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선발 투수는 손주영이 등판 예정입니다. LG에서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손주영이죠. 이번 시즌 우승까지 달성하면서 내년 시즌이죠. 작년 시즌. 손주영은 포신 패스볼, 슬라이더, 커브, 포크볼을 주로 사용하는 선수입니다. 포신 패스볼을 주로 주무기로 사용하는 투수이죠. 그 다음 자원이란 점도 생각보다 좀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손주영의 포신 패스볼이 주무기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호주는 어, 홈런 위주의 좀 공격을 좀 많이 보여줬던 호주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는 손주영이 패스볼 조금 사용 빈도를 줄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패스볼이 50%가 넘을 거예요. 아마 50% 정도. 그래서 저는 오늘 다양한 변화구를 조금 구사했으면 좋을 것 같고, 패스볼을 조금 실투만 하지 않는다면 좋을 수도 있어요. 제구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실투를 하게 된다면 호주 선수들은 바로 홈런을 때릴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 경우의 수까지 생각한다면 3실점 이하로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3실점 이하 미만으로 주면서 1대6, 안 그러면 0대5, 안 그러면 2대7까지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 한 개를 해야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걸 봐서 송주영이 패스볼을 조금 던지더라도 셜투를 진짜 조심해야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승패는 대한민국 승 마인을 봅니다. 하지만 저는 호주도 오늘 승리를 거두기 위해 모든 투수들을 기용할 예정이거든요. 저희 대한민국도. 그러면 전 승패보다는 언더가 가장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전 언더 왼으로 보면서 서브로 대한민국 마인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남자 농구죠. 서울 삼성 대 안양 정관장. 서울 삼성은 3연패 중입니다. 과연 홈에서 연패를 탈출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반면 정관장은 직전 경기 간신히 승리를 거두었죠. 원정에서 과연 승리를 거두고 연승을 달릴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서울 삼성은 홈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죠. 직전 경기 아쉬운 패배를 보여줬긴 했지만 그래도 득점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번 경기 안양 정관장과의 싸움은 실점력 관리가 조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서울 삼성의 공격력은 워낙 좋죠. 지금 안양 정관장이 직전 경기 한국가스공사와 저템포, 그다음 저득점의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수비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최근 맞대결을 보면 안양 정관장이랑 서울 삼성은 다득점의 싸움을 보여줬고 안양 정관장도 수비적인 싸움보다는 서울 삼성과 같이 달리는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서울 삼성이 수비도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도 안양 정관장이 같이 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며 그 다음에 서울 삼성 또 홈이죠. 그러면 서울 삼성이 일단 주도를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번 경기는 일단은 오바 155.5라 하더라도 오바 최우선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 맞대결을 보면 한 경기 제외하고는 다 서울 삼성이 역배를 성공하였습니다. 전 그것까지 보면 서울 삼성이 역배승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며 6.5는 솔직히 너무 많이 받은 것 같고 죄송합니다 형님들 마힌이 아니라 프렌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일단 서울 삼성 역배승 보며 6.5의 프렌도 매력적인 경기라고 생각이 들며 155.5에 오바도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해외축구죠. FA리그 16강전 웨스트햄 대 브랜트퍼드. 웨스트햄은 직전 경기 풀럼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었죠. 과연 FA컵 16강전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반면 브랜트퍼드는 두 경기 무패 행진으로 분위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승리로 이 경기를 끝낼 수 있을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웨스트햄은 점유율 축구, 수비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웨스트햄입니다. 하지만 최근 리버풀전에서 나타났죠. 크로스 및 세트피스 축구의 약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대팀에. 반면 브랜트포드는 공격적인 축구, 강력한 전방 압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랜트포드는 세트피스가 좋죠. 웨스트햄이 세트피스 축구에 조금 약점을 보인다는 거는 브랜트포드한테는 호재가 될 것 같고 웨스트햄엔 조금 불운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직전 두 경기 전이죠. 리버풀전에 그렇게 당했는데 이번 경기 좀 잘 점검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웨스트햄이 워낙 수비적인 축구를 잘하고 있고 브랜트포드도 최근 들어서는 실점도 어느 정도 주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수비적인 축구로 계속해서 유지해 가다가 그 다음에 역습으로 한 방을 먹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세트피스 축구가 브랜트포드가 수비진들이 엄청 크거든요. 걔들이 세트피스를 이용해서 막 세트피스 골 잘 넣어요. 크로스 잘 받아 먹어서 특히 코너킥, 프리킥 막 그런 데에서. 하지만 저 웨스트햄이 지금 성적이 좋습니다, 형님들. 리버풀전 때 그렇게 터진 거는 안필드이기도 하고 그때 너무 잘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실전으로 봤는데 너무 잘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는 웨스트햄이 역배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FA컵 16강전 여기 토너먼트의 특성상 저는 언더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 웨스트햄 역배승 프렌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를 최우선으로 보고 그 다음 프렌이 그 다음 순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브랜트포드도
한 골을 넣으면 그렇게 공격적이게 플레이하진 않을 겁니다. 만약 웨스트햄이 먼저 넣는다면 완전히 그냥 틀어 막을 수 있겠죠. 이 경기는 언더가 가장 좋아 보이네요. 다음 경기 라치오 대 사소올로. 라치오는 3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과연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반면 사소올로는 3연승으로 분위기가 너무 좋죠. 과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둬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라치오는 홈이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릅니다. 높은 수비 라인, 압박 축구, 수비 안정감을 가지고 있는 라치오죠. 하지만 최근 경기들에선 수비 안정감이 조금은 떨어지면서 계속 실점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비 안정감은 여기서 이제 지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높은 수비 라인이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런 경기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사스올로는 원정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경기를 치르지만 공격적인 축구, 그다음 최근에 안정된 수비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굉장히 잘 되는, 굉장히 매력적인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빠른 공수 전환까지 다 두루두루 갖추고 있죠. 최근 경기들을 보면 아탈란타 전에 초반에 퇴장을 당했음에도 선제골을 2골이나 넣고 마지막에 한 골을 주긴 했지만 굉장히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탈란타가 도르트문트한테도 대역전극, 그러니까 극장 엄청난 경기를 펼치고 와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 아탈란타 상대로도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 라치오한테 그러니까 아탈란타한테 지고 온 라치오를 정배를 준다? 아무리 홈이라 하더라도 전 이거는 배당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배를 주더라도 이렇게 높게 줄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 이번 경기는 사솔로 역배승까지 보며 프렌이 가장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사솔로의 지금 공격력, 라치오의 수비력까지 생각해본다면 오바가 맞지 않을까. 전 프렌을 메인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해축구 마지막 경기입니다. 에스파뇰 대 오비에도. 에스파뇰은 9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과연 홈에서 리그 꼴등 오비에도에게 승리를 거둬 분위기를 올릴 수 있을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반면 오비에도는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어요. 과연 에스파뇰도 최근 성적이 꼬라박았는데 오비에도가 에스파뇰에게 승리를 거둬 안 좋은 흐름을 깰 수 있을까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두 팀 다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에스파뇰이 전방 압박, 빠른 전환 축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그다음 오비에도는 굉장히 수비를 낮게 형성하는 그런 팀입니다. 결국 오비에도는 역습의 한 방을 가져가야 되는 팀인데 에스파뇰도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그런 팀은 아니거든요. 역습 축구를 우선시합니다. 애들도 막아낸 다음에 빠른 전환 축구를 주로 하는 에스파뇰이거든요. 물론 수비에서의 약점은 있지만 최근 너무 실점을 많이 하죠. 하지만 오베이도 같이 완전 틀어박힌 그런 수비를 하는 팀에게는 두드러 패는 그런 양상의 경기가 될 것 같고, 홈이점까지 가지고 있다면 저는 세트피스에서 어느 정도 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에스파뇰이 9경기 동안 승리가 없는 걸 오늘 경기 10경기 만에 승리를 거둘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전 이번 경기 에스파뇰 승, 마인승까지 보며 오베도의 수비가 조금 털릴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2.5의 오바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형님들, 전 사솔로 1.0 프렌, 웨스트햄 2.5 언더 한 조합, 그다음 웨스트햄 1.0 프렌, 에스파뇰 승, 이렇게 한 조합, 총 2조합 가져왔고요. 같이 가실 분들 계시면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안 그럼 제 멘트 중에 가실 분들 계시면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이 끝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오늘 원래 더 자세히 찍으려고 했지만 오늘 잠시 일정이 생겨서 이렇게 빨리 찍게 되었으니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건승입니다.